길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. 그죠? 심지어 가끔 이런 그냥 긴데 4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우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하나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. 문제가 길잖아요. 그러면 쉬워요. 말이 안 되는 것 같죠? 아니 선생님 저 문제가 길면서 쉬운 문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?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 하시겠지만요. 사실은 문제가 길면요. 길수록 그 안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. 놀라운 반전인가요? 문제가 길면 싫은 게 아니라 문제 그 긴 걸 우리가 잘 파헤쳐서 읽어내면은 그 안에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사실 문제가 한두 줄인데 내가 못 풀겠어요 라는 문제,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풀이가 안 떠올라요. 못 풀어요. 그죠? 그런데 긴 문제인데 어렵잖아요. 그러면 자꾸 읽다 보면 뭔가 힌트들이 떠오르거든요. 그러니까 긴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선입견 갖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.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로 쉬워요. 진짜로 쉬워요. 보세요. 영화 동아리에 10명의 학생이 10명 있어요. 겨우 10명. 할만하지 않아요, 여러분? 사실은 10명이 있고 영화 C를 관람한 학생이 수를 구하래요. 대충 찍어서라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그죠? 그죠? 자, 10명이 있고요. 3편의 A, B, C 중에 한 편을 관람했대요. 그런데 이 중에서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수는 하고 나오니까요. 저는 과감하게 그냥 영화 A라고 한 그 A라는 영화를 본 학생 수를 A라고 할게요. 단순하죠, 그죠? 네, 그러면 A를 관람한 학생 수입니다. 는 C를 관람한 학생 수보다 3명이 많았대요. C를 관람한 학생 수보다 3명 많았대요. 저 그냥 이렇게 쓸게요. 그 각각의 영화를 관람한 학생 수를 그냥 알파벳으로 쓰겠습니다. 라고 했을 때 B를 관람한 학생 수는 C를 관람한 학생 수의 수보다 한 명이 많았대요. 됐어요?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왔어요. 두 가지 식이 나왔는데 C를 관람한 학생 수를 구하래요. 어떻게 구하지? 아니죠.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가 안 나온다. 그러면 찾아내셔야죠. 식 하나 더가 있습니다. 어디 있어요? 어디? 10명 안 썼잖아요. 그죠?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다 써도 괜찮겠죠?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라는 마지막 걸 쓰셔야죠. 그러면 이 세 식을 어떻게 연립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연립한 게 될까요? A, B 대신에 C로 다 집어넣는 게 제일 낫겠죠. 그리고 보세요. 어차피 C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. A, B 안 구할 거예요. A, B 구하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A, B 대신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라는 거니까 합하면 뭐가 돼요? 3C 더하기 4는 10이 됩니다. 즉 C는 둘이네요. 2. 어때요? 간단하죠, 그죠? 간단한 문제입니다. 사실은 문제의 모양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꼈던 거지 실제 문제가 어려웠던 건 결코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이런 말 했었어요. 10명밖에 안 되잖아요. 이 문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요. 만약에 이 풀이를 몰랐어요. 모르기엔 너무 쉬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생각해봐요. 여러분이 시험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. 그런데 10명이에요. 그러면 대충 생각해봐요. C가 1명이면 A가 4명이고 B는 2명이네. 10명 합 안 내네. 그럼 C가 2명이면 바로 답 나와요. 그죠? 그럼 C가 답이 2가 되는 거예요.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. 게다가 여러분 이거 객관식이죠. 1, 2, 3, 4, 5 보세요. C가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3명 아니면 4명 아니면 5명이에요.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. 아니 선생님인데 이렇게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요.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. 시험에는요, 여러분 어쨌든 답을 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평소에 문제 풀 때도요, 이런 학생들 있어요. 80%만 풀어. 문제의 80%까지 다 왔는데 답을 몰라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 학생이 다 풀어놓은 걸 제가 답만 알려주는 게 돼요. 그런데 학생이 우와 이러고 가거든요. 되게 안타까운 경우예요.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의 그 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. 그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무조건 답은 내세요. 왜? 우리 모의고사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래요. 시험 때를 대비해서라도 답은 어떻게든 내셔야 돼요. 이 문제는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였죠. 그죠? 길이가 길어서 포기했어요. 반성 많이 하세요. 그죠? 길이가 길어서 포기할 문제 결코 아니에요. 10명밖에 안 되고요. 객관식이에요. 객관식의 보기 이용하셔도 괜찮아요. 안 잡혀가요. 객관식의 보기 이용하면 잡혀가요. 그런 거 없어요. 객관식의 보기는 가끔은 힌트가 되니까요. 스스로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
물론 10번은 이렇게 풀 만큼 쉬운 문제죠.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. 그죠? 하지만 혹시나 어려웠다면 됐어요? 자, 11번입니다. 사실 11번은 인수분해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면요. 하고 눈으로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. 그죠? 자, 다항식이 있고요. 인수분해하는 문제입니다. 단순 인수분해 문제가 여기 딱 하나